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권력,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처럼 중요한 지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지혜를 선물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1944년 전 세계는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위세 아래 영국의 은행가들은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비웃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의 화폐였죠. 하지만 불과 32년 후인 1976년 영국은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처지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뼈아픈 기억이죠. 1997년 우리가 IMF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 보증했던 화폐는 한순간에 가치 없는 종이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국 이전에는 네덜란드의 길더화가 세계를 지배했고 그 이전에는 포르투갈의 헤알, 그리고 스페인의 페소화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기축통화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을 그리며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총 7단계에 걸친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2024년 세계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이 7단계 중 6단계에 막 진입했습니다. 과거 제국들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미국의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 기축통화의 역사에서는 그 운율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헤지펀드의 전설, 레이 달리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이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지난 500년간의 경제 데이터, 모든 주요 제국, 모든 기축통화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끝에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7단계의 법칙이었습니다. 모든 기축통화는 예외 없이 이 7단계를 모두 거쳤습니다. 네덜란드 길더화는 약 80년간, 영국 파운드화는 약 100년간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현재 8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7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를 들으시면서 현재 미국의 모습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패턴을 인지하고 나면 다시는 세상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단계, 새로운 패권의 탄생. 모든 기축통화는 거대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납니다. 끔찍한 분쟁이 끝나면 언제나 확실한 승자 한 명이 남게 됩니다. 15세기 포르투갈은 해상 무역을 장악하며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며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무적 함대를 격파했고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1944년 미국은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잿더미가 되었고 일본과 중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해 44개국 대표가 모인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공식 지정됩니다. 모든 국가의 화폐는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는 1온스당 35달러로 금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축통화 역사의 시작입니다. 군사적 승리가 경제적 지배력을 낳는 순간이죠. 2단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부채의 씨앗.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승전국은 자신들의 규칙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무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혁신이 꽃을 피웁니다. 미국에게 이 시기는 1945년부터 1965년까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호황기였죠.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이 되던 시절입니다. 공장 노동자도 집을 사고 가족을 부양하고 연금으로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번영의 이면에서는 파멸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미래는 밝고 이자는 저렴했기 때문이죠. 특히 기축통화국은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전 세계가 무역을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하므로 아주 싼 이자로 미국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가진 것과 같았죠. 3단계,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리고 깨져버린 약속. 1960년대 중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위대한 사회 정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달러가 왕이었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위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빚이 빚을 갚기 위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몇 국가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1965년 그는 미국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프랑스 군함을 뉴욕 항구로 보내 금을 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하기 시작했고 1971년이 되자 미국의 금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모든 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두거나 아니면 세계와 한 약속을 깨버리거나 1971년 8월 15일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근본이제에 기반한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망 선고를 받은 순간입니다. 달러는 이제 그 어떤 실물 자산도 아닌 오직 미국 정부의 신용에만 의지하는 명목화폐가 되었습니다. 4단계, 돈 찍어내기, 그리고 극약 처방. 금을 담보로 할 필요가 없어지자 돈을 찍어내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다. 유가는 4배로 뛰었고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단 10년 만에 달러의 구매력은 65%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위기에서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폴 볼커라는 인물 덕분입니다. 1979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를 추락시킨 것이죠.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고 고통은 극심했지만 이 극약 처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1985년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달러는 다시 강해졌습니다. 5단계, 통제 불능의 부채와 광란의 돈 찍어내기.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30년간
미국은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기술주의 부상, 냉전 종식,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미국은 다시 무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빚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빚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위기는 경고등이 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돈을 찍어내는 변명거리가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 아래 4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 정부의 빚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닥치자 돈 찍어내기는 광란의 수준에 이릅니다. 2020년과 2021년 단 2년 동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달러의 40%가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3천조 원이 넘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1인당 1억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빚에 대한 이자만 매년 1조 달러, 즉 1,40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방 예산이나 유료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제 미국은 과거에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5단계, 수학적 계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6단계, 엑소더스, 탈출은 시작되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3%인데 왜 우리는 4% 이자를 받으며 미국에 돈을 빌려줘야 하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은 달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 국채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년간 3천억 달러 이상을 팔아치웠고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그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1950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왜일까요? 다가올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두운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이는 보통 국가부도나 화폐가치 폭락으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7단계, 기축통화의 죽음, 그리고 부의 대이동. 국가부도는 미국에게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이는 달러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끝장낼 것입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화폐 가치의 폭락입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달러의 구매력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영국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빚더미에 앉은 영국은 파운드화를 계속 찍어냈고 결국 1976년 IMF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31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6단계에 진입한 것은 2020년경입니다. 역사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7단계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 남았을 수 있습니다. 7단계가 온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도 네덜란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화폐는 기축통화로서의 생명을 다했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영국은 1980년대 초 실업률 10%, 물가 상승률 20%를 기록하며 평균적인 시민의 구매력이 10년 만에 반토막났습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더 이상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에 있던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것이고, 이는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입니다. 당신의 달러 예금은 가치를 잃고 달러로 받는 월급으로는 더 적은 것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것은 비관론이 아니라 현실주의의 관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국의 몰락을 예견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지켰지만 외면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달러 이외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6단계가 7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기축통화 붕괴 시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실물 자산입니다. 금, 부동산, 생산성 있는 기업, 원자재, 이것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유지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파괴되었습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 파운드화를 보유했다면 구매력의 75%를 잃었지만 금을 보유했다면 자산이 10배로 불어났습니다. 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동할 뿐입니다. 죽어가는 화폐를 쥔 사람에게서 실물 자산을 쥔 사람에게로 말입니다. 둘째,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6단계입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나쁜 것은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지는 것입니다. 최선은 이 거대한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현명하게 자신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1944년에 영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과 화폐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여 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모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지금이 바로 6단계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자신의 부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너무 늦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7단계의 사이클은 지난 500년간 수십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기축통화는 같은 길을 따릅니다. 미국 달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6단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7단계는 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